고지혈증으로 망가진 혈관은 온갖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면 죽상경화증이 생겨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혈액순환 장애로 치매,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의학적으로는 혈관을 청소하는 방법은 없고 식사와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 스푼을 드시면 뇌신경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고지혈증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부전, 알코올 중독 등 다른 질병에 의해서 초래되는 2차성 고지혈증과 다른 질병 없이 생기는 1차성 고지혈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성 고지혈증의 원인은 유전적으로 지방대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거나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의 생활 습관이나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사, 여성의 폐경기 등이 원인입니다. 현대인들은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를 할 기회가 많아서 고지혈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혈증으로 망가진 혈관은 온갖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고지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지만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합병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췌장염의 증상인 복통이 생기게 됩니다. 황색 종이 생기면 눈꺼풀에 황색 판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죽상경화증이 생겨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혈액순환 장애로 치매,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이 있어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다가 동맥내경의 50% 이상이 좁아져 있을 때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그 결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오기 전까지 죽상경화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의학적으로는 혈관을 청소하는 방법은 없고 좁아진 혈관에 풍선을 부풀리거나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할 따름입니다. 통합의학이나 기능의학에서는 킬레이션 주사라는 시술로 혈관을 청소해서 죽상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약물 치료를 하기 전은 물론이고 약물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식사와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식품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 아마씨유,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이 대표적이고 섬유질이 많은 귀리, 현미밥, 해조류 등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채소와 과일 등도 좋은 식품입니다. 들깨, 아마씨, 등푸른 생선 등의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현미밥, 귀리, 해조류에 풍부한 섬유질은 혈당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채소, 과일, 올리브오일 등에 많이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깨끗한 혈액, 탄력 있는 혈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들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들깨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EPA와 DHA가 풍부한데 혈관 건강 및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의 혈행 개선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혈관은 한번 막히게 되면 생명에 위협이 있는 질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증상이 발현될 때쯤에는 혈관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후인데요. 따라서 평소 혈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등 지질 성분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들깨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에 좋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면 뇌신경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당뇨 작용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로즈마린산은 혈당 수치를 조절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들기름 속의 오메가3의 일종인 EPA는 두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EPA는 두뇌의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개선하고 치매 위험을 잠재적으로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들깨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신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로즈마린산은 몸 전체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관절염이나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는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밝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들깨 속의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 등의 독특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인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색소인 멜라닌도 들기름의 성분에 의해서 억제되어서 안색이 밝고 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들깨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의 해소에도 좋습니다. 들깨도 좋지만 들기름을 매일 한 스푼씩 마시는 것도 변의 윤활 작용을 증가시켜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들깨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들깨는 한국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로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서 유명합니다. 들깨를 먹는 방법은 된장국이나 무침 등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들깨를 볶거나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은데 먹기 직전에 커피 그라인드로 갈아서 반찬이나 국에 넣어서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들기름으로 짜서 먹는 방법도 많지만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햇빛과 온도를 피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의 용기에 든 것을 구매해서 개봉 후에는 빨리 소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기름을 짠 경우에 그 위에 참기름을 덮어주면 들기름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서 보관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좀 더 고소해진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깨 섭취 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고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열을 가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열을 가하는 요리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깨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들깨 가루는 밀봉해서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산패가 쉽게 되는 성질이 있어서 지퍼백에 밀봉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좋은 기름 냄새가 난다면 산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은 채식입니다. 채식이라고 하면 배추나 양배추 같은 푸성기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도 고기나 생선도 드시면서 삼채소를 먹는 걸로 채식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는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셔야 합니다.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통곡류를 먹고 고기나 생선 등의 동물을 먹지 않는 식물식을 하시되 되도록이면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을 실천하시면 3개월 내로 혈액은 맑아지고 혈관은 6개월 내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루 1시간 정도씩 주 5회 이상 꾸준히 하시면 깨끗한 혈액과 혈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곡 자연식물식이고 부가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지 고기와 생선을 많이 드시면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던 금연과 금주입니다. 금연은 잘 아실 테고 술은 하루 2잔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포도주를 하루 1잔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쨌든 알코올은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금연과 더불어 금주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혈액을 맑게 하려면 살을 빼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통곡 자연식물식 운동, 금연과 금주 등의 결과로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의 효과를 가늠할 때 가장 쉬운 지표가 비만도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살이 빠지고 있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살이 찐다면 그 반대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비만도와 체중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중은 빠지지만 체지방률은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체중을 보지 말고 허리 둘레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맑은 혈액과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과 금주금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베타카로틴, 카테킨 등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세포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바나나는 질병 예방뿐 아니라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작용을 돕고 대변량을 증가시켜서 변비 환자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내게는 해로운 과일 중 하나로 바나나가 꼽힌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해독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인 식물 영양소도 있어서 암도 예방하고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속에 섞여 들어온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노폐물 배설에 중요한 섬유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꼭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한국 사람들처럼 염분의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이로운 작용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바나나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나나에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베타카로틴, 카테킨 등의 항산화 성분이 피로를 쫓아주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운동할 때 에너지원이 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데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도중에 잘 먹는 과일 중의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베타카로틴, 카테킨 등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세포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작용을 돕고 펙틴이라는 성분은 대장암 예방작용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고 열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특히 칼륨은 높고 나트륨은 낮아서 그 비율이 358대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에 좋습니다. 바나나에 비타민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 우리 몸에서 소화가 빨리 되는 단당 형태의 과당이 들어있어서 신속한 에너지 공급에 유리해서 장시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질병 예방뿐 아니라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고 섬유질은 많고 무게에 비해 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장 건강에 안 좋은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바나나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작용을 돕고 대변량을 증가시켜서 변비 환자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바나나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나나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유도하는 트립토판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 식품이 있는데 바나나와 오트밀은 매우 유명한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맛이 달콤하고 식물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기능을 촉진시키는 데 좋습니다.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많이 섭취하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식물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기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체력을 유지하고 소화기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와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은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식물성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나와 요거트도 건강에 좋은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촉진하고 소화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바나나와 견과류도 건강에 좋은 조합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비타민 E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바나나는 비타민 C와 식물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기능 향상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식물성 섬유질이 함께 섭취되어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섬유질이 포화되어 더욱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나나와 닭가슴살도 건강에 좋은 조합입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6와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좋습니다. 바나나는 식물성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소화기능을 촉진시키는 데 좋습니다. 바나나와 닭가슴살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식물성 섬유질이 함께 섭취되어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가지 요리도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빵 반죽에 바나나 깬 것을 섞어서 바나나 빵을 만들어도 좋고 다른 과일이나 우유나 요거트, 얼음과 함께 믹스에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녹즙을 만들 때 바나나를 섞으면 맛 좋게 건강즙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익은 바나나를 삶은 오트밀에 갈아 넣으면 달콤함과 풍미가 더해집니다. 그 외에도 푸딩, 와플, 팬케이크, 머핀, 아이스크림 등 수백 가지 요리법이 있습니다. 바나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바나나 껍질에 과육만큼이나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도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바나나 껍질에 많이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좋고 특히 비타민 A는 망막 보호에 좋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부분은 멍을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멍 부위에 바나나 껍질을 대고 감아 놓으면 멍이 빨리 빠진다고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여드름과 염증에도 잔주름과 사마귀에도 껍질 안쪽을 문지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농약을 많이 치는 작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껍질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쓸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서 효능이 다른데요.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익은 바나나의 20배가량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지방간을 예방하고 혈당을 개선해 주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맛도 달고 소화도 잘 됩니다. 슈가 스팟이라는 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단맛이 높아지고 항산화와 면역력이 풍부해져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지만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냉장 보관하면 세포벽이 손상되어서 껍질이 검어지고 물러집니다. 바나나의 단맛도 함께 손실되고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나나의 하루 섭취량은 2~3개 정도입니다. 큰 것으로는 2개, 보통 크기로는 3개를 드시면 칼륨 약 1500mg을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소음인과 태음인에게는 해로운 과일 중 하나로 바나나가 꼽힌다고 합니다. 소음인과 태음인 체질인 사람이 바나나를 많이 먹게 되면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두통, 근육경련, 변비, 설사,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소음인은 소화기가 차갑고 습한 체질인데요. 이런 체질의 사람이 약성이 찬 바나나를 먹으면 비장과 위가 더 차가워져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화불량이 혈액순환과 기순환 모두를 방해해서 결국 두통과 어지러움까지 동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변비에 좋다는 참외나 바나나의 경우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그 효과가 극과 극이라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바나나에 많은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염분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병 때문에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치가 지나치게 상승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두통이 잦은 사람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GI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좀 덜 익은 바나나를 먹는 것이 좋겠고 잘 익은 바나나는 하루에 반 개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 먹기보다는 식후 디저트로 먹어서 혈당 상승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고 바나나를 먹었을 때는 다른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좋은 바나나를 고르는 팁을 소개해드리자면 바나나가 익을수록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당도가 높아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종양괴사 인자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반점이 많이 생길수록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트에서 진열된 바나나 중에서 같은 길이라면 더 통통한 바나나가 더 잘 익었고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실온에 저장할 때는 랩이나 봉투로 바나나 꼭지를 감싸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촉진하는데 숙성을 막아서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보관할 때 걸어서 보관하면 바닥에 닿는 부분이 무르는 것을 예방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체중이 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뇌종양,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이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비만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식품을 하나 소개하자면 검정콩을 들 수 있습니다. 콩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검정콩을 꾸준히 먹으면 모발까지 풍성해진다고 하는데요. 콩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통합암치료병원 파인일병원 병원장이고 김진목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염, 각종 암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10% 정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에 비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제암연구소가 유전자 표지 분석을 통해서 체중이 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위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난수암, 자궁암, 대장암 등이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비만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암의 경우에 비만하면 발생 위험이 30%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59%로 나타났습니다. 자궁내막암은 50%에서 106%, 난수암은 48%에서 110%로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 운동 부족, 일부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겠지만 칼로리 과잉 섭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맛난 식품들이 너무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식습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식품을 하나 소개하자면 검정콩을 들 수 있습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정 교수팀이 쥐로서 실험한 결과 고지방 음식을 먹인 결과 체중이 증가했지만 검정콩 껍질의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추가한 결과 저지방 음식을 먹인 쥐와 체중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검정콩을 먹인 쥐가 훨씬 낮게 나왔는데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고밀도 지단백 즉 HDL은 저지방 음식을 먹인 쥐보다 검정콩을 먹인 쥐의 HDL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콩은 단백질 35에서 40%, 지방 15에서 20%, 탄수화물 약 30%로 구성되어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입니다. 콩 100g당 단백질이 36g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우리 몸을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검정콩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춰줘 건강에 좋고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이소플라보온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서 유방암과 난소암 등을 예방하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정콩에는 뇌 활성 물질인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뇌를 발달시키고 노화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뇌 속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될 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관여하는데 그중 레시틴이 그 원료가 되어서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정콩을 꾸준히 먹으면 모발까지 풍성해진다고 하는데요.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고 했는데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혈액을 맑게 해주고 비타민 B1과 B12는 모발 건강에 성장에 유익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검정콩을 자주 섭취하면 모발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콩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흔히 먹는 방법이 식초콩이죠. 콩만 먹게 되면 콩 속 단백질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식초콩은 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식초에 함유된 아미노산 등의 유기산이 당질을 에너지를 쉽게 바꾸어줍니다. 콩의 레시틴과 식초의 아미노산이 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볶음콩이 있죠. 검정콩을 볶으면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생겨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유입니다. 검정콩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삶은 다음 고르게 갈아주면 마시기도 좋고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흔히 밥을 지을 때 검정콩을 약간 넣어서 콩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쉽게 검정콩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하루 두세 끼의 식사를 하는데 흰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등 중요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껍질을 벗겨내면 즉 도정하면 흰쌀이 되는데 흰쌀에는 현미 속 영양소의 5%밖에 없고 껍질에 95%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정하지 말고 껍질과 씨눈이 살아있는 형태 즉 현미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금니가 생기는 6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현미밥을 충분히 잘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도정을 해서 놓은 현미의 껍질과 씨눈을 모은 미간 가루를 밥이나 반찬이나 국에 타거나 뿌려서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단을 먹으면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단백질은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하면 대부분 배설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를 위해 고단백 식이를 추천해 왔지만 신장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의 섭취가 콩팥 기능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2020년 8월호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 콩팥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콩팥 기능 악화의 위험 인자가 있는 군에서는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체중 조절, 질병 예방, 인지기능 향상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기 위해 어느 식사를 거를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체는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음식
음식물을 섭취하고 섭취한 것들을 소화 분해시키는데 8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사이에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배설주기입니다. 이때 식사를 하게 되면 배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늘 하던 사람이 굶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늘 하지 않던 사람이 반대로 먹게 된다면 컨디션이 똑같이 나빠집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단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평생을 아침 식사를 챙기시던 분이라도 일주간만 안 드시면 더 이상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집중력과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는 습관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만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실천해서 효과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일생에 있어서 일주일은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일주간 조직 폐지로 건강이 나빠진다 치더라도 일주 후엔 다시 정상 식사로 돌아갈 것이니까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만 치료에 있어서 아침 식사 이의는 새끼를 균등하게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다음 끼에 폭식을 하는 것은 비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량을 먹는 것이 비만 관리에 중요하고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성장기 아동 등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식단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섞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비만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최악의 3가지 식품이 있는데, 가장 먼저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목된 가공육류는 절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최고 인기 있는 메뉴는 핫바나 핫도그인데 저는 영양학을 공부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가공육류에는 방부작용과 발색 효과를 위해서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성분이 1군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을 넣지 않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냉동 유통되고 냉동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커피숍에 가면 단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커피에 시럽을 듬뿍 넣는데 그 시럽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과당은 비만과 당뇨는 물론 젊은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지방간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어 있고 암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이 즐기시는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돼서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식사, 운동, 이 3가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레몬을 조각 내서 먹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침이 분비되듯이 마음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육체를 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식사는 적게 먹어야 합니다. 양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열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먼 데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합니다. 요즘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입되어 오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땅에서 익은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익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할지라도 영양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가공을 많이 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 단백질이 과하면 암을 유발하기 쉬운데 식물 속에 단백질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암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외국인들이 산에 올라갈 때 등산복 입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평상복을 입고 갑니다.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장부터 잘 갖춰야 하고 운동 종목에 맞는 신발도 사서 신고 사전에 공부를 해서 운동 방법도 제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제발 무리하지 마시라라는 주의사항을 늘 합니다. 하루 1시간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